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터널 헌터 예비역 중령 최태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자동 굴착기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터널 보어링 머신이라고 하죠.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래도록 저도 북한이 TBM을 활용하여 소위 남침 땅굴을 굴설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오고 있었던 사람이고, 더군다나 사땅굴에서 역갱도를 굴설할 때 이 TBM이 전개되어 와서 역갱도를 뚫는 것을 제가 거기 3달간 기간 이후에 머무르면서 도와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솔직하게 제가 느낀 심정, 그동안 제가 또 이렇게 아름아름 공부한 것들을 한꺼번에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터널 보어링 모션은 이제 우리가 자동 굴착기라고 하죠. 자동 굴착기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그냥 저희들이 통칭으로 부르는 거고, 민간에서는 이것을 전 단면 굴착기라 하더라고요. full face. 그러니까 전체 얼굴을 뚫는다 해가지고 full face를 앞에다 쓰기 때문에 전단면 굴착기라는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을 과거에 지하철 공사를 방문해가지고 제가 물어보면서 중대장 때죠. 알게 됐습니다. 어쨌거나 이 터널 보어링 머신 TBM이 지금 도대체 북한에서 사용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또 몇 대 들어왔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TBM은 무엇이냐 하는 것하고, 또 북한이 TBM을 어떻게 수입을 했다는 거냐, 거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거냐, 이제 이렇게 여기에 대하여 이제 김부성 씨의 증언, 그다음에 미 TNT 반장, 또 미 TNT 반장 하다가 이제 노르웨이 무관으로 가신 분의 이야기, 그리고 사땅굴에서 제가 본 이야기 등등 말씀드리겠습니다. TBM은 터널 보어링 머신이라고 하는데, 통상 기본적인 모습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에 있는 그 헤드, 로타리 헤드죠. 이게 빙빙 돌아갑니다. 이게 빙빙 돌아가면서 이제 깎고, 요게 팔입니다. 팔이 그 땅굴 옆으로 이 팔을 땅굴 옆으로 딱 버텨가지고 딱 이게 잡습니다. 잡은 다음에 머리를 앞으로 쭉 밀면서 빙빙 돌려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 머리가 통상 한 1 내지 1.2m 정도 이렇게 앞으로 밉니다. 밀어서 이제 쭉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팔을 접어가지고 몸체가 이렇게 또 앞으로 나갑니다. 다시 또 팔을 벌립니다. 벌려가지고 이제 또 머리를 미는 거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 TBM이 이제 앞으로 전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겼고요. 이 TBM에 대해서 이제 그 크기가, 큰 것들은 많습니다. 근데 작은 게 귀합니다. 작은 게. 여기 지금 이 동그라미 표시해 놓은 것이 직경입니다. 직경이 이제 이거 피트로다가 36피트. 그러니까 곱하기 30 하면 대략 11m 이 정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3피트, 10피트짜리, 이거는 3m짜리네요. 20피트는 6m, 그 다음에 5.4m, 이제 이렇게 쭉 해가지고 대략 이제 5m에서 10m 어간으로 이렇게 있는데, 세계적으로는 이제 로빈슨이라는 회사, 이건 또 오래된 데이터입니다. 사실은 오래된 이 책자에 나오는 데이터인데, 로빈슨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바라는 그 회사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거설랜드도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휴사도 있고, 드레서사도 있고, 또 여기에는 없는 아틀라스 콥코라는 그 회사도 있죠. 스웨덴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략 이게 직경 대비 이게 맥시멈 1.8m 뚫는 게, 그 다음에 2.4m, 3m 이제 이런 식으로 작은 것들이 귀한데, 이 작은 것들이 아틀라스 콥코라는 회사에 많습니다. 귀합니다. 아틀라스 콥코라는데, 이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다른 데는 주로 이제 그 3m 이상, 5m, 10m, 여기 이제 보시면 아틀라스 콥코도 12m까지 있지 않습니까? 12m까지. 12m까지 있는데, 아틀라스 콥코는 특이하게 1.8m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것도 니가 뚫었냐 하는 거고, 이제 얼마짜리 땅굴에 이제 사용된 거냐 하는 건데, 19km, 그 다음에 위스콘신 여기는
15km 뭐 이렇게 해서 한 10km 이상 꼴에 쓰였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영불 해협이라든가 이런 데도 이것이 인 걸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작은 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작은 거. 재밌죠? 여기 마침 이제 어떤 그 카탈로그에 있는 거를 제가 구했는데, 요 한 2m 정도 되는데, 요 오른쪽은 저입니다. 예. 제가 미국의 그 콜로라도 광산학교에 꼴 때문에 대학을 갔는데, 그때 그 광산학교를 보면서 그 콜로라도 스프링스라는 곳에 이 TBM으로 뚫어놓은 그 돌 모형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길 가자고 그래서 갔더니만 이 TBM으로 그 작은 TBM으로 뚫은 거 화강암을 잘라가지고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쏙 들어가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요게 말하자면 1m 80짜리 직경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여러분 이것을 둘러싼 화강암을 보셔야 됩니다. 미국 화강암은 저렇게 금이 안 가 있습니다. 완전 통짜백입니다. 자잘한 금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화강암은 금이 많습니다. 금이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금간 사이에 수십만 년, 수백만 년 물이 거기 흘러가지고 배에서 차 있습니다. 그 물 때문에 전자파나 그 탄성파가 이 산란을 일으켜가지고 땅굴을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옆으로 빠진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잡지에 나온 거 보십시오. 여기 이제 사람 보십시오. 사람 얼마나 작습니까? 이 사람. 이렇게 작은데 기계가 이렇게 이제 큽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뚫고 나오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뚫고 나오는 장면을 이렇게 찍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옆에도 뭐 로빈슨, 영국에 이런 회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 왼쪽 잡지도 영국에서 그 사진을 찍은 거를 올렸던데, 이것도 영국 깃발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영국이 아마 영불 해협이 있어서 그런지 이게 활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TBM으로 뚫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왼쪽은 시카고에서 이렇게 뚫었다는 거고, 오른쪽은 뭐 읽어보진 않았는데 하여간 뭐 어디에선가 이제 이렇게 뚫으면 동그랗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동그랗게 된 게 땅굴 역갱도가 이렇게 동그랗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뚫는 거를 자동 굴착기라고 하는데, 왕왕 이런 기계를 보고 또 자동 굴착기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 이런 기계. 예,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한신공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본 기계를 가져다가 이 팔이 아래 위로 오르락 내리락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땅굴을 원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뭐 아치형이 될 수도 있고 거의 원형에 가깝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동 굴착기를 줄인 것이 되고요. 요 맨 오른쪽에 이건 그 오스트리아의 알파인 마이너라고 하는데, 북한에서 이 회사에서 많이 사갔다는 거가 있었습니다. 근데 얘도 이렇게 그냥 뜯어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것은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 드릴이 여러 개 붙어 있지 않습니까? 드릴이.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자동 굴착기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전보 드릴, 전보, 크다는 거죠. 전보 드릴이라고 통상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 굴착기하고는 이런 자동 굴착기하고는 이제 조금 이게 용어를 달리 이제 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통칭으로 뭐 이것저것 다 자동 굴착기가 아니고 이제 이런 것은 자동 굴착기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동 굴착기인데, 자동 굴착기가 그럼 북한에 뭐 들어갔다는 거냐, 어떻게 됐다는 거냐 한 게 뭐 유튜브에 전해서 탈북하신 고위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많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이건 뭐 더 이상 비밀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돼버렸는데, 제가 이제 확실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맨 왼쪽에 있는 분이 이제 김부성 씨죠. 이제 과거에 그 귀순을 하셔가지고 제3 땅굴 관련 아주 중요한 정보사항을 이야기해가지고 3땅굴을 발견하게 한 혁혁한 공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만 알았는데, 제가 구멍 땅굴 탐지과에 근무할 때 이제 땅굴 하도 못 찾으니까 3땅굴 발견 이후에 못 찾으니까 그때 굴 탐지과에서 그러면 이제 귀순자분들 여러분들 이렇게 모셔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다 이것저것 해서 이제 끝냈고, 끝나는 그 마지막에 제가 선생님 혹시 그 북한에 계실 때 자동 굴착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제가 줬죠. 그랬더니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셨어요. 쉬는 시간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일어나시면서 하신 얘기입니다. 그걸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 굴착기라는 게 있다는 것이 이제 김일성한테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그 스웨덴 북한 무관이 보고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야, 그 기계 사오라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관이 다시 스웨덴에 있는 그 아틀라스 콥코라는 회사에 가가지고 우리가 그 기계를 좀 사겠다
한 20대 정도 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틀라스 콥코에서 그 크기가 얼마짜리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한 뭐 3m 이내입니다. 2m 뭐 어간의 직경을 원한다.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아틀라스 콥코에서 우리는 그렇게 작은 게 없다. 제일 작은 게 뭐 3.5m하고 나 5m, 10m 이런 것만 있지. 그렇게 구경이 작은 거는 만들어도 그 경제적 가치가 없어서 안 만든다.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약간 무관이 이제 약간 허탈하게 된 거죠. 일성님 만나오라고 했는데 이제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럼 이제 방법이 없겠습니까? 했더니 아틀라스 콥코에서 그럼 작게 만드는 공장 라인을 별도로 하나를 증설해 가지고 만들면 만들 수 있는데 그 공장 만드는 비용을 다 대겠느냐? 대면은 만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20대 산대니까 그건 양이 적은 양이 아니니까 우리가 옆에다가 생산 라인 하나 더 만들어서 20대 만들어서 니네한테 팔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스웨덴 무관이 얼씨구나고 그걸 김일성한테 다시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사라우 우리가 돈 다 내겠소.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또 이제 무관이 가서 아틀라스 콥코에다가 전달을 한 거죠. 그랬더니 아틀라스 콥코에서 신바람이 나가지고 뭐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약간 거기 옆에다 한 개의 라인을 더 증설해가지고 그 직경이 작은 거를 이제 막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제가 김부성 선생님한테 들은 게 뭐 15대인지 17대인지가 스웨덴에서 적됐다는 이야기까지 듣고 자기는 귀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북한에 와서 어떻게 됐는지는 자기는 이제 모르는 거죠. 그 이제 거기까지 김부성 선생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김 선생님한테 아니 선생님 이거 저 선생님 그 귀순하셨을 때는 예순자 신문 진술에 이거 없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노릇입니까? 이거 사실입니까? 그랬더니 아니 내가 뭐하러 거짓말 시키겠어? 그럼 왜 말씀 안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내가 사실을 얘기해도 나를 못 믿어가지고 나를 끌고 다녀가지고 내가 이 지뢰를 밟아가지고 다리가 날아갔는데 이것까지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무슨 고초를 겪으려고 그렇지도 않는 얘기를 내가 하겠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새 말로 헐입니다. 헐? 근데 이제 김 선생님이 2층으로 올라가시더라고요. 쩔뚝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계단 뒤에서 나가면서 보니까 왼쪽 발목이 이렇게 두껍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당시에 대령들이 표준적으로 개인차를 살 때 포니2를 샀습니다. 그때 포니2가 막 나왔거든요. 근데 이분이 포니2하고 똑같은 게 대우에서 맵시나 승용차가 나왔을 때인데 이분이 맵시나 오토매틱을 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토매틱을 타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보안사에 근무하실 텐데.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분하고의 마지막 조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부성 씨가 그런 증언을 한 거를 뭐 그 땅굴과의 다른 장교들도 다 같이 들었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당시 따고였고 제 위에 뭐 많은 분들 계시니까 제가 뭐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군대는 계급이 깡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저는 이제 흐지부지 돼버렸죠. 근데 제가 그걸 내용을 요약해가지고 미군 꿀탐지 반장한테 이거 오늘 김부성 씨 그 인터뷰한 내용 중에 특이사항이다 해가지고 이제 줬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 땅굴 탐지 반장이 크라토빌 이 가운데 있는 분입니다. 이 가운데 분이 깜짝 놀라시면서 그런 일이 있었냐? 자기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것을 이제 적어가지고 미국에다가 미 정보 당국에 이제 보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몇 달 만에 그거를 부르시더라고요, 이분이. 그래서 갔더니 자기가 보고서를 받았는데 이건 그 당시엔 비문이었는데 지금 이제 뭐 비문이라 할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미국에서 그 선적이 됐다는 날로부터 한 수개월간 항공사진을 모든 항구, 그 배가 도착하는 항구, 뭐 항구래 봐야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그 항구를 대상으로 면밀히 관찰을 했는데 이 자동 굴착기가 들어있는 듯한 그 물체, 박스 이런 것은 발견된 적이 없다.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니 실려서 간 게 확실하다면 거기 북한의 항구에 내렸을 것이고 그것이 뭐 서해안이 됐든 동해안이 됐든 그러면 17대면 적은 양이 아닌데 평양에 어디 무슨 굴 공사하는 데라든가 금강산 뭐 무슨 그런 거 그 당시엔 금강산 댐이 없을 때니까
시작하기 전이니까 그쪽이라든가 아니면 남친 땅굴 파는 데라든가. 그런데 이제 그게 발견되면 좋았을 텐데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발견된 적이 없다고 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고 발견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이 위장을 철저히 했다. 그럼 왜 위장을 했냐? 감추려고 위장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럼 감추려면은 그 목적이 뻔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어디엔가 밝히고 싶지 않은 곳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감췄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이야기가 됐고, 저는 그것이 인식과로서 이제 마지막이었고, 맨 오른쪽에 있는 분은 이제 저하고 사땅굴을 같이 찾았던 펑크하우서 중령입니다. 중간에 한 분 또 계신데 그분은 큰 일을 하지 못하시고 그냥 한 1년 계시다가 동국으로 귀국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진에는 제가 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사땅굴에서 TBM은 어떻게 운영했다는 거냐? 사땅굴이 이제 발견이 됐지 않습니까? 12월 24일 날 이제 제가 계산한 위치, 그 다음에 과기원 CW하고 미군 TNT, 팸스, 그 다음에 미군의 시초공 카메라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위치가 정확하게 X, Y, Z로 딱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TBM으로 뚫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진편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시 이제 이 TBM, 여기에 사용할 만한 적합한 TBM. 적합한 TBM이라고 하는 거는 직경이 좀 작은 겁니다. 작은 거. 그걸 알아보니까 3m짜리 직경의 TBM이 저 부산항에 있다. 그래가지고 그 부산항에 있는 것은 이제 헌병 하고 수송이 가서 전격적으로 이 사땅굴 지역으로 옮겨온 겁니다. 옮겨온 게 지금 이제 이겁니다. 옮겨왔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제 제가 있는 그 꼭대기에서 저 아래를 찍은 건데 뭐 희미하긴 하지만 이것이 각 컨테이너마다 부품들이 쭉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컨테이너가 이거 말고도 이제 이쪽으로도 속속 더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그냥 컨테이너가 여기 어마어마하게 쌓여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TBM이 뭐 포크레인 세대에 만한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하는 생각이 첫 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굴에서 어떻게 찾는 거냐? 이게 이제 4땅굴이고요. 4땅굴을 이제 여기서부터 역갱도로, 지금 이 4땅굴 입구지 않습니까? 입구 여기서부터 뚫고 들어가서 이제 331m를 뚫어가지고 여기로 맞닿게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뚫고 들어가는 건데, 그 뚫은 모습이 이제 요 모습입니다. 오늘 인터넷에서 그분이 찍은 것도 있는데 그걸 못 찾아가지고 인터넷에서 제가 퍼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4땅굴 뚫는 기계를 위해서 찍었는데, 저 유영원의 군사세계인가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 뭐가 찍은 것 같기도 한데 어디. 근데 그럼 처음부터 얘가 들어갔나? 그게 아니고 부지를 정리한 다음에 이렇게 급영면을 들어가지고 평평하게 만든 다음에 요게 다이너마이트 홀입니다. 참비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제 꽝꽝꽝꽝 터뜨려가지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 안에 지금 공사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계속 땀을 하는 겁니다. 요건 뭐냐면은 여기 정굴착기가 이제 이렇게 모습이 이제 박사고요. 요건 지금 공병 교독관 미스터 킹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뒤에서 찍은 거지. 한 10m 정도 뚫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머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요게 팔입니다. 머리하고 팔이 이쪽에 2개, 저쪽에 2개, 이게 토탈 4개가 있는데, 이 팔 4개까지는 저 안으로 충분히 들어가야 딱 옆을 이렇게 버텨야만, 그 다음에 이제 머리를 쫙 밀면서 이제 빙빙빙 돌리면서 뚫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에는 이렇게 뚫레식 방법으로 뚫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뚫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여기에 무너지지 않게 라이브리트로 라이닝 잘해가지고 드디어 이거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건 부지 정리하는 그 입구에 저기 멀리 꿀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앞에 이제 부지 정리를 하고 이 TBM 그 부품들을 조립하려면 여기 대형 크레인이 와가지고 살살살살 내려놓으면서 조립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부품들을 이렇게 대형 크레인으로 들어가지고 잘 내려놓으면서 조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 크레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오른쪽 요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TBM이 무슨 동력으로 돌아갈까요? 디젤 엔진인가요? 휘발유 발전기인가요? 아닙니다. TBM은 그 기본 동력이 전기입니다. 전기. 전기를 하려면 이런 정도 3m짜리를 가동하는데 이런 변압기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거리가 멀어질수록 또 전기가 다운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뒤에가 점점 커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발전 설비가, 발전과 변전, 변압 설비가 있지 않으면 이 TBM을 멀리 뚫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땅굴 안에다가 이런 것을 설치할 수가 있는데, 땅굴 내부가 굉장히 습하고 물기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땅굴이요. 아까 제가 코로나도 그 황암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원피스라고, 금이 안 갔다고. 우리나라 화강암은 금이 많이 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땅굴 안에 금이 많이 갔기 때문에 물이 많습니다. 그 물이 많은데 이런 변압기를 갖다 놓는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효율성도 물론 떨어지고. 그래서 이것이 만만치 않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못한다가 아니고 만만치 않다. 금보성 씨가 쓴 내가 판 땅굴에 보면은 삼땅굴 공사할 때도 얘네들이 초창기에 물에 그냥 전기가 닿아가지고, 그리고 물을 밟아가지고 삼전돼가지고 죽은 사례가 있다고 그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TBM으로 땅굴을 굴설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오히려 더 많다. 뚫는 것 자체는 단순할 수 있지만 전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조립해서 들어가는 거고, 꿀기 안으로 이 조립된 TBM이 점점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요거는 현재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헤드 돌아가는 부분은 이제 달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몸체가 들어갔을 때 이렇게 되고요. 헤드를 단 모습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게 옆에서 본 거고 옆에서 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이 변압시설 보이죠? 변압시설 보이고 이렇게 컴컴한데 이런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또 땅굴 들어가기 전에 모습이 마침 여기 발이 보이네요. 발이. 발이 이쪽에 4개씩 8개군요. 8개. 아까 제가 2개라고 한 말씀은 정정합니다. 자, 이건 왔을 때 입으로 들어가는 모습이고, 요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 이 뒷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요 내부를 거쳐서 그 말은 버력이라고 하죠. 버력. 그 파쇄된 돌, 주먹만한 것서부터 머리통 한 반만한 것까지 나오더라고요. 걔네가 쭉 해가지고 이 뒤에 컨베이어 벨트로 뒤로 나옵니다. 뒤로 나오면 이제 요렇게 파쇄돼 가지고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그 바닥에다 쭉 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기 편하게 이렇게 그 아주 좋은 그 골재로 이용을 했고, 요 사진은 인터넷에서 퍼왔는데 아주 재미있는 사진입니다. 요 왼쪽이 TBM으로 굴설한 땅굴이고요. 오른쪽이 북한이 판 땅굴입니다. 이 역갱도와 북한 땅굴이 만나는 그 지점을 아주 재미있게 표현한 것을 제가 발견해 가지고 여기다 이제 실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TBM을 사용하여 땅굴을 팠다? 안 팠다? 라고 어느 쪽 한 가지 말로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팠을 수도 있고 안 팠을 수도 있고, 또 파다가 못 당했을 수도 있고, 그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어떤 것 하나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 TBM을 이용하여 땅굴을 굴설했을 그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한 터널 헌터의 솔직한 이야기는, 평가는, 견해는 뭐냐? 저는 판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저도 옛날에 장거리 땅굴을 TBM으로 팠을 것이다 라는 주장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TBM을 곰곰이 공부를 해볼수록 그렇게 장거리 땅굴은 뚫지 못했을 것이다. 아까 미국의 땅굴을 보게 되면 인것이 20km거든요. 20km, 뭐 15km 이렇게 돼 있고, 영불 해협이나 뭐 이칸 터널 이런 거는 예외적인 상황이고, 일반적으로 10km에서 한 20km 정도. 물론 그것도 장거리 땅굴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뭐 북한에서부터 뚫기 시작해가지고 어디 몰라도 어디까지 뚫었다, 뭐 이런 거는 좀 곤란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느 정도 장거리, 뭐 예를 들자면 뭐 한 8km, 10km 이런 거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땅굴을 TBM으로 다 뚫었다,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얘들은 손으로 뚫어도 일개조가 쉬엄쉬엄 해가지고
한 12명 정도가요. 그냥 1m 파면 정하고 망치만 가지고도. 서너 명 한 개조가 30cm 파요. 30cm. 쉬엄쉬엄 파는 게. 차감 안 하고. 차감하면 훨씬 더 빠릅니다. 그냥 정만 가지고 찍어가지고요. 30cm, 8시간에 30cm 파면 그 3교대로 하면 하루에 90cm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거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없는 게 북한이니까 파긴 팠다. 그러나 굳이 TBM을 하려고 그러면 날이 텅스텐하고 뭐 그런 거를 써야 되는데 그 날을 물론 모성기계공장 이런 데서 만들 수가 있지만 그거 자체도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뭐 전문적으로 땅굴을 뭐 10개를 뚫었다 20개 뚫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단지 얘네가 전략적으로 쓸 땅굴 10km 뭐 내외 이런 것은 뭐 한 2개 정도 서부전선, 중부전선, 동부전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그 가능성을 저는 열어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팠다는 거냐 안 팠다는 거냐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굳히시면 제가 이제 두루뭉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어쨌거나 제가 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의외로 덩치가 크다. 그다음에 의외로 많은 전기를 사용한다. 이제 이런 제가 느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이런 건 아니고요. 제가 그냥 뭐 되는 대로 떠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책이 있지 않습니까? 책이 장난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두껍습니다. 예. 이런 책을 미국 사람들을 통해서 구해가지고 이게 보면은 여기 TBM이 이렇게 나옵니다. 터널 보링 머신 구조도 TBM 구조도가 이렇게 이제 나오고요. 장난으로 얻은 것은 아니고요. 이런 책도 있고요. 터널 엔지니어링 핸드북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건 지금 공병단에서 나온 겁니다. 공병단에서 나온 책을 이제 제가 또 구했는데 여기도 보시게 되면 이 TBM 사진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TBM 사진이. 그래서 이제 이런 책을 파트별로라도 읽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TBM이 어떻게 생겼다는 거 구조도, 그 다음에 이제 쉴드를 하면서 버력입니다. 표준말이. 버럭이 아니고요. 버력을 이제 어떻게 뒤로 뺀다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단편적이나마 제가 하면서 그럼 어떤 지식을 좀 습득을 하고 그 다음에 브로셔 종류들은 제가 많이 구했습니다. 뭐 오늘 뭐 일일이 다 보여드리지는 못합니다만 많이 TBM 브로셔를 구했고 그리고 한 가지 재밌는 거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요. 김무성 씨에 의하면 저걸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돈을 안 주고 일단 물건을 갖고 온 거예요. 그 아틀라스 콥코 입장에서도 그거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있어봐야 소용없지 않습니까? 이게 일단 북한에다가 이제 줬어요. 근데 북한이 그 기계값을 안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에 있는 스웨덴 대사관에서 계속해서 북한에다가 돈 내라 이제 이렇게 했는데 북한에서 돈을 안 낸 거예요. 돈을 안 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돈 떼먹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후에 아틀라스 콥코가 망했습니다. 망해가지고 지금은 아틀라스 콥코가 제가 아는 바로는 중국 자본에 의해서 중국이 오나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김일성 때문에 이제 망하지 않았을까 이런 재미난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예. 오늘은 이상과 같이 자동 굴착기와 자동 굴착기를 사용해서 땅굴을 판 거냐 안 판 거냐 여기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터널헌터 너의 견해는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에도 또 흥미진진한 주제를 정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저는 재미있는데 일반인들에게는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독도 일어나지도 않고 구독은 고사하고 조회가 없으니까 그래도 조회 없어도 왜 하냐 땅굴 발견의 역사고 또 땅굴을 하는 사람들이 좀 알아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역사책으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언젠가는 보겠죠. 조회수가 안 일어나도 그런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터널헌터 예비역 중령 최태성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